5화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 I am no 신뢰해요. 네를 제가 준비를 해봤어요. 자, 제가 이 이슈에 대해서는 진짜 너무 웃겨가지고 제가 한 주 동안 웃음벨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기가 대한민국에서, 네, 2023년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지, 정말, 개꿀잼 몰카, 네, 너무 웃겨가지고, 제가 이번 주제로 정했는데, 개콘과 코빅, 네, 지금 다시 개콘은 다시 복귀를 한다고 하는데, 다시 프로그램이 부활한다고 하는데 조금 긴장을 해야 되지 않나, 네, 싶습니다. 자, 한번 주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27세의 남성 재벌 3세 혼외자, 네, 현금을 무려 51조나 네, 보유를 하고 있고, 미국 뉴욕 출신의 10대에는 승마 선수, 네, 심각한 부상을 입어가지고, 네, 20대의 유명 글로벌 IT 기업에서 임원까지, 네, 이렇게 해본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분이, 네, 전 국가대표 펜싱 선수 남현희 씨와 결혼을 한다고 결혼 발표를 냈어요. 여성조선의 10월 23일자 네, 단독 인터뷰 기사로 이렇게 냈는데, 제가 진짜 이게 정말 왜 웃긴 이슈인지, 예. 이 전총조라는 사람이 누군지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알고 보니까 이 스펙과 이 이력들이 다 구라였습니다. 네, 피노키오. 아니, 뭐, 세상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긴 하지만, 27살에, 또, 이렇게 51조씩이나, 네, 가지고 있고, 이렇게, 대기업 27살인데, 네, 글로벌 IT 기업, 네, 임원까지, 나 진짜 이거 이슈를 준비를 하면서 제가 얼탱이도 없고, 웃기긴 했는데, 야, 이 정도까지 진짜 아니 네, 좀 제가 좀 많이 어이가 없었어요. 자, 사건의 전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2023년 10월 23일 월요일 남현희 씨는 재혼 발표를 여성조선을 통해 하게 됩니다. 뭐 이미 남현희 씨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대한체육회 네, 이사로 네, 재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좀 그런데 이제 한번 네, 이혼의 아픔을 겪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혼을 한다고 이렇게 여성조선에 네, 단독으로 네, 재혼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국가대표 펜싱 선수 출신 남현희 씨, 재벌 3세 전총조 만남 열애 결혼 풀스토리 최초 공개라고 해서 네, 2023년 10월 23일 월요일 단독 인터뷰 기사였습니다. 뭐 블라블라블라, 뭐 이 인터뷰 뭐 내용이 있고 중략. 재벌 3세로 알려진 전총조는 미국에서 태어나 오랫동안 미국에서 지냈다. 뉴욕에서 승마를 전공하고 다수 대회에서 우승하는 등 승마 선수로 활약을 하다가 부상을 입고 은퇴를 했다. 글로벌 IT 기업 임원으로서 경영을 도운 바가 있으며 27살인데 도운 바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게 뭐 비하하는 건 아닌데, 뭐 나이가 어려도 최연소로 임원을 다하는 분들도 있고, 되게 능력 있으신 분들이 정말 많은데, 이거는 좀 다른 케이스죠. 현재는 국내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예체능 심리학 예절 교육원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불가피한 사정으로 밝힐 수 없는 그의 개인적인 이야기와 경영 계획 등은 남현이와의 결혼 직전에 직접 밝힐 예정이다 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자분도 네, 인터뷰를 하면서도 뭐 이게 본인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게 싫은 것 같은데, 이제 뒤에서 제가 계속 소개를 해드리다 보면은 좀 웃긴 내용들이 계속 나와요. 이렇게 보도가 나가고 나서 네,
이제 뭐 솔직히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상하게 이상하다는 좀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았죠. 아, 물론 저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아니 하여튼 예. 그러니까 남성인데 사진을 이제 공개를 했어요. 네,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화보처럼 사진을 공개를 했는데 이상하게 남성인데 키가 154cm이고 남현희 씨와 좀 비슷합니다. 그리고 키도 비슷하고 좀 남성이기보다는 여성에 가까운 얼굴과 체형, 목젖이었고 가늘한 손가락. 네, 그리고, 네, 뭐, 이게 고소를 한다고 해가지고, 네, 제가 조금 조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P그룹, 네, 좀 유명하죠? 네, 아니, 이상하게, 그쪽 기업은 왜 도대체 그렇게 혼외자가 많은지, 진짜 사기꾼들이 사기치기 딱 좋게, P그룹을, 팔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 아이, 참. 피그룹 혼외자가 정말 맞는지, 그리고 20대 글로벌 IT 그룹 임원 출신이라면 이미 수차례 언론 보도 및 이슈가 되었어야 하는 게 맞으나 보도 사실이 없습니다. 전총조 씨 이름으로 된 이렇게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20대 때 글로벌 IT 그룹 임원이면 정말 토피값입니다. 네. 보통의 이런 스펙과 네, 능력으로는 네, 이렇게 가질 수가 없어요. 네. 그 자리로 갈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닥 유명하지도 않는데 경호원들한테 1,500씩 이렇게 지급을 한 걸로 네, 언론 보도 기사에 저도 확인을 했는데 참, 야, 참 어이가 없네요. 네. 경호원들을 대동하는 등등 정상적인 사고방식으론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전총조 씨의 그동안 행적을 살펴보니까 너무 이상한 점들이 너무 많았어요. 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그리고 제가 다시 또 이야기를 드리자면 이 정도 되면은 사실 이미 경제지나 아니면 뉴스의 이슈가 돼서 본인은 싫고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이미 셀럽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셀럽이 돼서 네,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락 내리락 하게 돼 있어요. 아니 좀 생각을 해봅시다. 27살인데 현금으로만 51조를 51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국내에선 제일 부자입니다. 네, 51조 현금으로 51조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네, 현금을 51조 굴릴 수 있는 개인 자산을 그렇게 굴릴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님께서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사람이고 국내에선 제일 부자인데 사람들이 이걸 모를까? 이미 뉴스에 오르락 내리락 했고, 네. 되게 이렇게 이슈가 됐어야 되는데 아무도 모릅니다. 거기에 20대 글로벌 IT 그룹 임원 출신이라면 적어도 한 개 정도는 뉴스가 나왔어야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뭐 IT 그룹 이거를 뭐 본인이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보통은 기업에서 임원을 이렇게 공개 채용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사내에 있는 인사를 활용을 해서 네, 임원으로 승진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어 정말 20대의 글로벌 IT 그룹 임원이었으면 파격적인 인사 단행과 정말 천재성을 네, 수차례 가지고 있었어야 한번 비벼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뭐 물론 중소기업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 중소기업에서 전무 이사 뭐 이렇게 뭐 또 이렇게 되는 건 또 달라요. 물론 체계를 가지고 있는 중견기업이나 뭐 대기업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어느 정도 실무적으로 능력이 있고 어느 정도 업무 경력이 있고 어느 정도 경영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아니면 스킬을 가지고 있어야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뭐 참고로 MBK 파트너스 김병주 회장님이 12.7조의 자산을 보유를 하고 계시고,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님이 10.5조, 이걸 뛰어넘은 27살의 대한민국 여성이 있으면 이미 뉴스거리가 되는 게 맞죠. 아, 나 진짜 나 이거 준비하면서도 내가 웃겨갖고 자, 다음입니다. 결국에는 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순 없죠. 결국에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네, 결국 전총조에 대해 밝혀진 사실. 네, 2023년 10월 25일 수요일 디스패치 단독 기사입니다. 이제 디스패치 측에서도 정말 어처구니도 없고 어이도 없어가지고 한번 뒤를 캐본 거죠. 이게 진짜 사실이 맞나? 아무래도 네, 사실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을 해봤더니 단독으로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남현희 예비신랑은 여자, 전청조 사기전과 판결문 입수. 이 기사를 발췌를 했는데, 전청조 일명 조조라 불리는 그는 사기전과자다. 대놓고 네, 디스패치 그에서도 네, 어지간히 이런 물론 디스패치 같은 경우에는 좀 언론이긴 하지만 보도보다는 좀 사실 팩트를 전달하는데 더 이런 부분을 포커싱을 하는 언론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재벌 회장의 혼외자도 아니고 승마 선수 출신도 아니다. 그리고 남자도 아니다. 여자다. 네, 대놓고 네, 저격을 합니다. 그는 현재 펜싱 선수 남현희에게 접근을 했다. 심지어 결혼을 발표했다. 남현희는 전총조의 당시 주민번호 뒷자리가 2로 시작하는 건 알고 있었을까? 디스패치가 전총조의 사기를 고발한다. 그는 이미 남현희의 예비신랑으로 커밍아웃 했다. 게다가 남현희를 이용 체육, 교육 사업을 모색하고 있다. 청소년 교육 사업에 사기는 없어야 하지 않을까? 이 대목은 아이들 데리고 네, 장난치지 말아라 라는 거죠.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들 가지고 장난질하는 분들은 정말 저도 혐오하고 제일 싫어해요. 아이들은 네, 보호를 해주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어른들의 역할입니다. 다음은 전청조의 7가지 사기 행각이다. 인천지법은 2020년 12월 11일 전청조에게 징역 2년 3개월을 내렸다. 중략. 디스패치에서 이제 이게 보도를 확인을 하고 하도 이제 뭐 의혹이 있었고 아무래도 남현희 씨와 전청조 씨가 강력하게 나왔습니다.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예고를 했고 이 루머에 대해서 이제 뭐 아무래도 인터넷에서 나도 아는데 나도 아는 사람인데 이상하네 제가 왜 저렇게 얘기를 하지 라고 해서 네, 인터넷 커뮤니티에 사실을 다 올리고 했는데 이거를 네, 뭐 거짓이라고 하면서 그것도 웃기죠. 아니 어떻게 이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건가요? 참, 참 독특한 사람이네. 다음입니다. 자,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고 이제 가족들은 남현희 씨를 구출을 하려고 이제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남현희 씨한테 고가의 선물을 그렇게 많이 했다고 합니다. 뭐 차부터 시작해서 뭐 명품 가방 뭐 이것저것 엄청나게 했어 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남현희 씨가 좀 이런저런 부분에서 그리고 또 심적으로 이혼을 한번 하신 상태니까 더 많이 힘들었을 상황인데 그 부분을 어떻게 파고들어서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2023년 10월 28일 MBC 연예뉴스 채널A 단독보도 인용기사입니다. 남현희는 혼란스럽고 억울하다. 전 총조가 주도해서 움직인 것들이 전부 다
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는 지난 1월 전청조를 처음 만난 후 여자인 줄 알고 친해졌다 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어느 정도 남성이 아니라 여성인 거를 인지를 하고 있었다는 부분을 얘기를 했네요. 물론 이어 시간이 지나면서 저한테 사랑한다는 표현을 썼다. 저를 만날 때 이미 남자였다. 라며 전청조의 성전환 사실을 알렸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여성인 줄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남자라는 성전환을 한 부분으로 네, 남자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전청조가 가져온 임신 테스트기에서 양성이 나왔다고 한 후 전청조가 나아야 해. 내가 파라다이스를 물려받을 건데 어찌됐든 P그룹입니다. 나도 내 자식한테 물려주고 싶어 라고 했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카지노 그룹의 혼외자라는 신분이 의심이 될 때마다 전청조가 여러 속임수를 썼다는 것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또한 남현이는 대표로 있는 펜싱 아카데미에서 벌어진 성폭력 사건 은폐 의혹에 대해 제가 잘못한 부분을 인정한다라고 한 후 전청조에게 의지해서 발생한 일이라며 사과했다고 합니다. 끝으로 남현이는 악몽을 꾸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고 악마 같은 짓을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게 할 수 있었는지라며 괴로운 심정을 전했다. 이어 벌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며 전청조의 사기 행각에 치를 떨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남현희 씨가 이런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주변에서 계속 전청조가 사기를 친 거다. 이거는 아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니까 이별을 결국에는 통보를 했고 이에 전청조 씨가 친정집으로 간 남현희 씨를 또 쫓아가가지고 또 이렇게 했다가 또 경찰에 붙잡혀서 네, 이렇게 풀려난 부분도 있었죠. 일주일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네, 개꿀잼 몰카가 정말 너무 웃겼습니다. 네. 자, 다음입니다. 물론 이렇게 뭐 남현희 씨도 피해자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뭐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어느 정도 피해를 받은 게 맞죠. 하지만 이미 일은 일어났습니다. 이미 일은 일어났기 때문에 사라지진 않죠. 2023년 10월 28일 연합뉴스 언론보도 기사입니다. 전청조 투자 사기의 남현희 공모 의혹 경찰에 진정 접수라는 기사입니다. 김민석 서울 강서구 의회 의원은 28일 오후 서울경찰청에 남씨와 전씨 등을 상대로 사기미수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냈다고 합니다. 김 의원은 남씨는 전씨로부터 명품 가방 등을 선물을 받았다. 전씨가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피해자들에게 남현이에게 달라고 하면 된다라고 말할 정도로 깊은 관계로 보인다라며 남씨의 공모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청조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 이렇게 들켰기 때문에 사기친 게 걸렸기 때문에 이렇게 사기를 쳐서 이렇게 언론 보도에 나온 내용들을 인용을 하자면 되게 주변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뭐 지인은 아니고 이제 뭐 이렇게 또 사기꾼들 특성상 이제 여기저기 이제 뭐 투자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해서 이제 투자금 목적으로 이렇게 돈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돈을 주면은 내가 얼마 불려주겠다 해서 이렇게 현금을 사기를 쳐서 남의 돈을 그렇게 함부로 쓰면서 그렇게 생활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는 그렇게 나왔고 그리고 그 전청조 씨가 또 확인을 한 내용에는 네, 언론 보도에서 확인한 내용에는 네, 신용불량자 본인의 계좌와 네, 본인 명의의 이런 금융적인 부분은 사용할 수 없어서 네, 다른 차명의 계좌를 활용을 해서 이런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네, 지금 추측을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 27살인데 와 아니 어떤 인생을 살아온 거지? 이거는 저는 이거 주제를 준비를 하면서도 정말 어이도 없었어요.
전 국민의 조롱과 놀림거리가 된 아이콘이 된 전총조 씨입니다. 전총조의 카톡이 언론에 공개된 후 사기꾼임을 알게 된 누리꾼들의 밈을 활용하여 2023년 하반기 최고의 대한민국 인터넷 밈이 됐습니다. 불과 며칠 만에.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뭐 이제 뭐 본인들이 이제 연기를 하려고 사기꾼들 특징이 그래요. 그러니까 뭐 뉴욕에서 왔다 아니면 뭐 교포다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약간 하면서 영어를 섞었어요. 자기가 근데 웃긴 게 그냥 한국 사람들이 봤을 때는 와 저거를 어떻게 저런 식으로 영어를 할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 웃기다는 거죠. 이 내용을 확인을 하고 누리꾼들이나 아니면 국민들이 너무 웃기니까 이거를 어떻게 보면 조롱이나 놀림거리로 이제 이렇게 인용을 하다가 밈이 돼 버렸습니다. 한번 카톡을 읽어보죠. 오케이, 그럼 넥스트 타임에 놀러 갈게요. 와이프한테 다녀와도 되냐고 물었더니 오케이 했어서 물어봤어요. But your friend랑 같이 있으면 I am 실례예요. 네, I am 실례예요. 지금 엄청난 지금 커뮤니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뭐 광고 카피로도 I am 실례예요. 네, 이거 뭐 이거를 해석을 해봅시다. I am 실례. 실례, 나는 실례입니다. 나는 실례입니다. 실례합니다. 이게 뭐야? 이게 어법도 안 맞고 이게 뭐? 야, 나 진짜, 진짜, 이게 볼 때마다 진짜 어이가 없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뭐 여러분들도 그렇고, 사기꾼들이 판치는 세상입니다. 왜 이렇게 사기꾼들이 이렇게 판을 치냐? 처벌 수위가 약합니다. 지금 그 부분을 활용을 하죠. 어떻게 보면 이 정도 사기를 쳐서 내가 이 돈을 먹으면 그래도 몇 년 빵에 갔다가 오면 그래도 개이득 아니냐 라면서 짱구를 졸라게 굴려서 다른 사람의 힘들게 번 돈을 그렇게 갈취를 하고 사기를 쳐서 자기들이 이렇게 먹는데 완전 진짜 아니 물론 진짜 사기꾼들이 진짜 나빠요. 진짜 되게 또 얘네가 얼마나 짱구를 잘 굴리냐면 그러니까 좀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사람의 심리를 이제 파고드는 거죠. 어느 정도 사기를 좀 제대로 치려면은 자기들이 한탕 크게 해먹으려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엄청나게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또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참 무서운 사람들이네요. 네. 사기치는 사기꾼들의 뻔한 수법입니다. 네. 1. 안궁인데 SNS 혹은 외부에 자신의 재력을 과시합니다. 그러니까 원래요 진짜 돈 있고 진짜 부자들 진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자들은요 대한민국에서도 그렇고 웬만하면 재력을 과시를 안 합니다. 자기가 돈 있다고 그렇게 비싼 외제차나 이런 거 물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네.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정말 돈 많은 사람들은 웬만하면 자기가 돈 있다고 얘기 안 합니다. 네, 돈 있다고 하는 순간 주변에서 다 돈 빌려달라. 네, 얼마만 빌려달라. 그리고 아니 그 돈을 안 빌려줄 수도 있고 내가 싫으면 싫은 건데 돈 안 빌려줘서 이 새끼는 나쁜 새끼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그리고 좀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본인들 포함 가족들도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좀 숨기는 편이죠. 좀 어느 정도의 재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는 웬만하면 돈 있다고 본인들이 돈 있다고 자랑하고 다니는 것보다는 겸손한 게 좋습니다. 그리고 소소하게 저도 돈이 없습니다. 전 진짜 돈이 없습니다. 돈을 열심히 벌고 있는데 정말 돈이 없어서 열심히 벌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갑자기 접근해서 좋은 정보가 있다. 큰 돈을 벌 수 있다면서 현금 투자를 권유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되게 옛날부터 그랬어요. 뭐
지금 또 새로운 또 코인이라는 또 새로운 게 생겨서 그걸로 또 한탕 해먹고 피해자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네, 먹튀하고 네, 깜빵에 가 있는 네,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좋은 정보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어느 정도 이렇게 해봤는데 내가 직접 해봤는데 이게 진짜 돈이 되더라. 그리고 아니면은 또 내가 이거를 얼마를 해서 얼마를 이제 이렇게 돌려주겠다라고 하면서 현금 투자를 권유를 한다고 해요. 그러면은 그 현금을 들어오는 순간 네, 빠이짜이찌엔입니다. 네, 이미 그 돈은 네, 다시 돌려받을 수 없는 돈이 돼버리고, 물론 네, 환수 조치를 해서 어느 정도 뭐 재산을 압류를 해서 이렇게 분배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기꾼들은 정말 지능범들이 많습니다. 이미 그 재산을 본인 명의가 아니라 네, 차명으로 세탁기를 돌려서 뭐 어떻게 뭐 본인들이 먹고 네, 형량을 또 비교를 하면서 그렇게 돈을 먹기 때문에 정말 사기는 안 당하는 게 최고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피해자가 걸려들면 소액 투자를 일단 유도를 해요. 일단 신뢰를 줘야겠죠. 이게 물론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이게 이렇게 속아 넘어갈 때가 결국에는 네, 보여주면 네, 현실에서 진짜 실제로 이렇다는 거를 보여주는 순간 네, 속아 넘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진짜 그게 그럼 이렇게 되네 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소액 투자를 일단 유도를 해요. 그러면은 이제 작은 돈이잖아. 돈이 이제 적으니까 그래도 한 100만원 200만원 이렇게 혹시나 좀 의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게 진짜일까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100만원 200만원 이렇게 넣어보니까 250 네, 150 250 이렇게 이자를 얹어서 조금씩 줍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네, 이게 방법인데 이자를 얹어서 주다가 거액을 이제 이렇게 100 200 이렇게 넣었는데 이자가 이 정도면은 1년이면 얼마야? 라고 하면서 1억을 갖다 줍니다. 그 순간 이제 그 돈은 이제 빠이짜이찌엔 일명 농사친다라고 하죠. 네, 그 정도로 이제 농사를 지을 정도로 이렇게 사기꾼들이 공을 들이는 거면 네, 정말 돈이 많은 거를 본인들이 파악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사기를 치는 겁니다. 네 번째, 이 망할 놈의 사기꾼 새끼들은 단기간에 많이 슈킹을 해야 되니까 미끼를 여러 개 던져놓는 게 국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는요, 어차피 걸리면은 바로 이제 징역이야. 어차피 걸려도 본인들은 징역을 살아야 되니까 최대한 네, 많이 끌어들여려고 합니다. 최대한 많이 끌어들여서 최대한 많이 뽑아먹고 본인들이 징역을 갔다 와서 네, 그 돈으로 이렇게 호의호식 하려고 네, 완전 나쁜 놈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정말 노력하고 열심히 일하고 네, 누군가에게는 정말 소중한 돈이고 하는데 그거를 잔대가리를 굴려서 그 돈을 본인들이 네, 처먹으면서 호의호식 하는 진짜 네, 정말 나쁜 새끼들. 제가 싫어하는 사람들이 딱 세 부류가 있는데 사기꾼, 1번 사기꾼, 2번 도박, 3번 약쟁이 네, 세 부류를 싫어합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차라리 그런 사람들하고 엮이는 바에는 그냥 손절하는 게 빠른 네, 정답입니다. 자, 여러분들 근데 뭐 정상적인 기업 투자 방식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드릴게요. 기업 오너나 아니면 기업은 무턱대고 개인 투자를 받지 않습니다. 외부 자본이 들어오면 경영권 방어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개인 투자는 잘 안 받습니다. 뭐 법인 주식 발행 초기 투자는 또 예외인데 어떤 기업에서 네, 본인이 네, 보유하고 있는 기업 네, 보통은 우리나라는 법인으로 많이 하죠. 개인 사업자도 많지만 법인으로 많이 합니다.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네, 일단은 당장에 돈을 뭐 어떻게 뭐 줄 게 없으니까 주식을 줍니다.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주고 뭐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웬만하면은 일반 개인에게 이렇게 투자를 받진 않죠.
웬만하면은 진짜 돈이 너무 급해. 진짜 너무 급해도 웬만하면 개인한테 투자는 잘 안 받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현재 상황, 재무제표, 뭐 인력, 뭐 기업에 대한 정보를 다 공시를 합니다. 투자자에게 설명을 하고 그 투자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근거를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타트업이나 아니면 기업에서 투자를 받아요. 그러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아니면 뭐 은행이나 아니면은 뭐 본인의 재력으로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된다 하면은 굳이 투자를 받을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도 매출이 잘 나오고 돈을 어느 정도 벌어 들이는데 뭐하러 다른 사람에게 투자를 받습니까? 물론 근데 예외가 이제 좀 스케일업을 하고 다음 시리즈 다음 라운드로 이렇게 가려면 보통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력이나 은행 본인 신용이나 아니면 기업 신용으로 이렇게 끌어들일 수 있는 돈으로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받는 겁니다. 뭐 그냥 기업에서 아무나 투자를 받는 게 아니고 그리고 세 번째, 정상적인 스타트업은 팁스나 벤처 캐피탈 그리고 공공기관 등 투자 자금을 우선 받습니다. 네. 이쪽으로 보통은 많이 이제 웬만한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프로그램에 연결이 돼서 이렇게 투자를 받아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 개인 투자자 왜 받냐면 초기 극초기 이제 막 팀을 시작해서 팀 빌딩을 해가지고 이제 하는데 일단 돈도 들어가고 이러는데 진짜 너무 그 자본이 없어. 근데 엔젤 투자자를 만나면 이렇게 좀 이렇게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엔젤 투자자하고 그 스타트업 오너는 이제 하나의 이제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제 조력을 또 주고 받고 하면서 이렇게 기업을 성장시키면서 이제 다음 라운드로 뭐 시리즈 A나 시리즈 B나 뭐 유니콘이나 아니면 데카콘이나 뭐 이런 식으로 프리 시리즈 A나 B나 C나 그런 식으로 계속 이제 단계별로 투자 라운드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음. 그리고 여러분들 그 투자라고 생각을 하면은 돈을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투자를 통해서 이자를 얻어 수익을 얻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투자를 해서 이 기업이 그만큼의 매출을 만들어서 이 돈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매출을 만들어서 이익금이 생기면 그 이거를 이자를 쳐서 갚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대출이랑 똑같은 거예요. 물론 대출과 투자의 다른 점은 대출은 상환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 투자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뭐 기업 운영이나 이런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자금이 이렇게 들어갔을 경우에는 그 투자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갚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해서 어떻게 사용하겠다고 이미 고지를 했고 투자에 대한 위험성도 모두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 투자에 대한 피해에 대한 리스크 감소는 투자자가 해야 돼요. 하지만 도의적으로 이제 정말 뭐 이렇게 갚아야 되는 돈이라면 갚아야겠죠. 그리고 사업 성과, 매출, 그리고 기업 운영에 따른 기업 가치가 정해지고 이에 따라서 투자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아무 기업이나 뭐 물론 투자는 할 수 있겠죠. 근데 보통은 어느 정도 이 비즈니스가 어느 정도의 수입을 낼 수 있고 어느 정도의 돈을 만들 수 있고 뭐 이렇게 그리고 또 매출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매출을 만들어서 비즈니스 모델 BM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기업 운영에 따른 기업 가치가 정해지는 게 정상입니다. 이렇게 해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냥 뭐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식이 많죠. 보통은 우리나라에는 주식이 활성화가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주식으로 많이 이렇게 투자를 진행을 하는 건데 이렇게 스타트업이나 아니면은 뭐 기업에서 투자받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 있다 라는 거를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진짜 진짜 자 다음입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오늘의 결론. 네. 개콘과 코빅 다시 부활이 가능할까? 네, 이렇게 제가 주제를 준비를 하면서도 진짜 너무 웃겼어요. 네, 제가 뭐 물론 오늘 또 방송이 조금 늦긴 했는데
아니 이거 자료를 지금 계속 이제 언론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전총조 씨 같은 경우에는 정말 거짓말이 아니고 이게 진짜 치료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너무 거짓말에 그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이거 컨텐츠 하면서도 예, 이거 개콘이나 코빅 이거 다시 부활 가능할지 제가 궁금하네요. 솔직하게 말해서 대한민국에서 정말 이런 이슈가 발생하기가 또 뭐 흔치는 않는데 27살 네 사기꾼 결국에는 사기꾼이었네요. 본인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서 본인이 사기를 쳐서 그렇게 호의호식을 했으니 본인이 감당을 해야 될 부분은 감당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감당을 해야죠. 피해자들에 대한 뭐 피해 복구라든지 경찰과 검찰 조사 잘 받으시고 본인이 그동안 했던 사기에 대한 책임은 모두 다 지시고 부디 꼭 치료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